네, 안녕하세요. 요가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의 아원영입니다.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타 하면 환상의 나라라고 다들 소개들 많이 하시고요. 저도 예전에 글 올렸을 때 블로그에 환상의 나라라고 이렇게 저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사실 몰타라고 하는 나라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제 형태처럼 제가 환상의 나라 몰타 잘못 알고 가면 한장하고 돌아온다, 뭐 이렇게 예전에 한번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몰타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제주도의 6분의 1 사이즈의 인구 한 42, 3만 정도 되는 자그마한 섬나라죠. 그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특히 북유럽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휴양지로 몰타를 참 많이 방문해요. 최근에 한국 시장에 이제 소개되면서 뭐 2, 3년 정도 만에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몰타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또 방탄소년단이 그 밤보야지 3인가요? 뭐 그거를 몰타에서 찍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몰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있다가 몰타로 가게 된 그 이유 예전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일랜드에 어학연수 온 친구가 몰타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거쳐서 왔는데, 그곳에서 훨씬 더 재미난 일들이 많았다. 비용도 저렴하고 날씨도 너무 좋았다. 그런 이야기 듣고 제가 이제 2008년도쯤으로 기억하는데 몰타에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몰타에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있던 아일랜드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타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출장 다니기 시작하고, 여름 캠프 인솔에서 가보기도 하고, 또 여러 학교들도 방문해보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몰타에 대한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은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학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들로 저는 이제 몰타의 좀 이야기를 국한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이 몰타에서 바다 수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몰타는 우리나라처럼 모래사장이 있는 그런 해안가들도 있지만, 대부분 바위에서 바로 바닷가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곳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수심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수영을 좀 하시는 분들이야 그 바다 수영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지만, 뭐 잡고 나올 수 있다거나 또는 안 좋은 요원이 바닷가는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이 바다 수영 잘못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꼭 입으시거나, 아예 그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모래사장이 있는 바닷가로 가셔서 수영을 하시거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실 몰타도 인명사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수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안전한 곳까지 나오는 그 지역까지 나오려면 수영을 좀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파도가 너무 세서 그 휩쓸려서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안전사고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는 한국인 분 중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고, 제가 몰타 출장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저도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몰타에 가셔서 수영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입니다. 바다 수영 하시지 마시고, 괜히 수영 조금 한다고 해서 다이빙 하시지 마시고, 위험한 일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니까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파초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파초빌은 떠나시기 전이라면 개념이 잘 안 오시겠지만, 현재 계신 분들 잘 아시죠? 파초빌 어떤 곳인지. 이태원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주말에는 거기가 정말로 번화가가 됩니다. 많은 관광을 온 사람들도 저녁 시간 되면 그쪽으로 몰리고, 학교 학생들도 그곳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몰타는 되게 웃긴 게 학교에 웰컴 파티를 한 10시 정도 시작해서 새벽까지 계속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초빌에서의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술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싸우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제가 있을 때도 사실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처음에 몰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에이전트 입장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학생에게 거기가 좋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찌됐든 술과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저도 이제 학교 웰컴 파티를 갔어요. 그래서 저녁 한 11시 정도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거기 펍들 좀 유명한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 클럽에서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뭔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사실 보니까 그게 다 콘돔이었어요. 콘돔. 물론 피임 도구나 아니면 성인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 다 알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조금 사실 그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다고 할까요? 저도 딸을 가진 아빠 입장에서 그곳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뭐 너무 모르겠어요. 문화가 이제 서양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고, 피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일들이 생기기 위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방지한다는 것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저도 아일랜드에서 8년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물처럼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술에 대해서 노출이 좀 안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적정의 술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조그만 스피리트 뭐 이렇게 26잔에 얼마 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되고, 또 몇 곳들은 공짜 술도 제공해 주잖아요. 바우처 주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한국에서 그렇게 술을 급격하게 많이 드셔보시지 않았다가 그곳에 가셔서 기분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셔서 정신을 잃게 되거나, 또는 같이 가신 분들이 이렇게 잘 케어 못 해주시면 2차적인 부분들도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몰타에서는 술에 대한 부분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팬시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좋아하는 감정도 아니고 이게 어떤 감정으로 표현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표현해 주기에는 팬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뭔가 나하고 인연을 맺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 동양 여자분들, 남자들은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하자든지 아니면 그 데이트 하자든지 이런 이야기는 거의 못 듣는데, 사실 여자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친구 관계를 좋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진전이 되고 나면 의사 표현을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친구로서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건 좋겠지만 더 이상의 관계를 요구했을 때는 싫다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I don't want to라고.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와 생각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선 어떤 행동이나 말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몰타의 교통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반대잖아요. 우리나라 가는 길이나 오는 길도 반대고, 운전하는 것도 반대고요. 사실 횡단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안 지키고 건너 다니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시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들어가면 상대방이 운전자가 멈출 것이다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길을 건널 땐 왼쪽, 오른쪽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길을 건너시기를 바라고요. 저녁에는 사실 가로등 시스템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교통에 대한 안전사고 정말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무래도 그 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 거리와 그 지역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다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오는 사람들도 늦은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우범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로컬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동네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한 한 오전에, 오후에, 저녁 한 8시 전까지는 반드시 숙소로 이동하시는 게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길을 알고 싶다고 해서 버스 다니지 않는 그 길을 굳이 찾아다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해안가 도로 아시죠? 슬리마부터 세인트 줄리앙스까지 가는 길이 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긴 하지만 해안가 도로를 다니시면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간에 산주안이나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쪽 윗길로 올라가서 연결하겠다고 넘어가시면 사실 사람도 많이 없고 차들도 많이 안 다니는 곳에서 낯선 사람을 부딪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는 다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몰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 이제 일행도 이제 몰타로 곧 들어가고 아이들도 서머 캠프로 가는데 이런 사소한 거지만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뭐 농담처럼 아까 말했던 환상의 나라 몰타 환장하고 돌아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시고 몰타에서 좋은 추억과 멋진 사진들 많이 남겨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어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